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선정해서 그 가운데 가장 괜찮은 베스트 원 핫픽주까지 꼽아드리고 있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미국이 나스닥이어 S&P 500까지 신고가를 냈다고 하죠. 주말에 분위기가 좋았던 글로벌 증시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듯 했지만 코스피는 지금 파란불로 살짝 분위기가 반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나홀로 순매수가 이어는 지고 있는데 그 순매수 강도는 지난주 후반 대비 현격하게 떨어진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지속 정도만으로는 시장을 끌어가기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역시 코스피 얘기였습니다. 코스피는 때문에 2160에서 안착을 못하고 약간 하락 전환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특별히 자동차주의 반등폭이 그대로 반납되면서 삼성전자까지 밀리는 게 일단 지수에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지만 오늘 괜찮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7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기관이 같이 좀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700선 종가상 회복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네요. 오늘 증권주 살아났고요. 창투사주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제약, 바이오 다 살아났고요. 화장품주, 중국의 노동절 연휴 앞두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상가간, 코리아나 다시 한번 눈에 띄고요. 엔터주와 게임주 흐름도 좋은데요. 저희가 오늘 예고해 드렸었죠. 오늘은 게임주 특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게임주를 특별히 종목 5개 추려주시고 탑픽주까지 꼽아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뵀었죠? 샘플러스 정재은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나 게임주 5개 종목부터 보고요. 왜 이 시점에 게임주인지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게임주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빠뜨릴 수 없는 종목이죠. NC소프트입니다. 4월 들어서 진행이 좋았고 약간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전고점을 노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사실 게임 업체 가운데 신작 모멘텀으로 놓아보면 1분기 실적은 컴투스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컴투스 두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종목은 컴투스의 모회사인 게임빌이 되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또 게임빌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요. 네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넥슨 GT인데요. 넥슨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이 두 종목도 연이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NC소프트부터 넥슨 GT까지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임주의 명단이 되겠는데요. 왜 이 시점에 게임주인가? 일단 이 부분 짚어보고 종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특별히 게임주를 들고 오셨나요, 멘토님? 예, 일단 이 코스닥 종목 업종들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내수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많이나 좋은 그런 수익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게임주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적게 빠졌고 그 자리대를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내수 쪽보다도 일단 리스크가 좀 덜한 게임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게임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다 싶은 게 웹젠을 들고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많이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웹젠이 오늘 명단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조금 덜 올랐던 게임주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여력이 많은 게임주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 첫 번째 주자입니다. 탑원 오늘 첫 번째 게임주는요. NC소프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사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요. 원래 아주 전통적인 PC 게임을 만들던 NC소프트가 이제 수익성을 모바일 부분에서 찾고자 하고 있죠. 근데 1분기는 중국에서 블레이드 소울 아이템을 많이 못 팔아서 별로 실적은 안 좋을 거라 하더라고요. 예, 일단 대체적으로 이 실적이 안 좋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죠. 근데 반대로 NC소프트는 그 부분들을 좀 반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주 5종목 중에 이 NC소프트는 유일하게 거래소 종목입니다. 일단 NC소프트 같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과거에 게임주의 대장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기업이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PC 게임 쪽에 주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주가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이제 NC소프트에서 출시가 되는 게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모바일까지도 함께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좀 개발을 해 놓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제 옛 영광을 한번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좀 유명한 게임이 많습니다. 리니지나 아이온, 길드워,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부분들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게임들 중에 제가 해본 게임은 리니지 잠깐 해본 그런 경험밖에 네네. 없는데 리니지가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잘 맞으시는가 봐요. 네, 중독성이 좀 상당히 심한 그런 게임인데요. 전 잠깐 하다가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독되지 그만뒀는데, 않고. 네, 네. 중독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뭐 게임주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명한 게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NC소프트의 실적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전에 이 개장 방송에서 그 완성차 쪽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큰 폭은 아니지만 서서히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네. 사항들이죠. 결국엔 여전히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쪽 거래소 시장에 있는 뭐 완성차 쪽보다는 오히려 이 NC소프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게임주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와, 네네. 또 하나는 실적이 좋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관들도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그럼 네. 어떤 게임에 대한 기대가 일단 뭐 블러드 앤 소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니지나 이런 분은 이미 밑바탕을 깔려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게임이 골고루 좀 진행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2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근데 판단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올랐잖아요. 오늘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게임들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웹잼 뺀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더 갈 수 있나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달에 형성돼 있던 부분들이 22만 원대의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상승을 했던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넥슨에 대한 지분 경쟁이 있었죠. 사실 이 부분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NC소프트와 넥슨의 시너지 효과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 때는 훌쩍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이 작년 고점이죠. 2013년도, 2014년도에 2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 자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 자리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급적이면 20만 원 정도 때 그 자리대에서 또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오늘 3%가량 상승하면서 좀 중요한 매물벽에 걸릴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일단 20만 원대 초반에 매수가 된다면 역사적 고점 한 1년 전 정도의 가격으로 돌아간 25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게임주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정재현 멘토는 게임주 두 번째 종목으로 컴투스를 갖고 오셨는데요. 게임주 가운데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주가도 NC소프트처럼 한 3%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고요. 서머너즈 워 예. 안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다. 네. 안 해봤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게임이다라는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매출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해외에서 매출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기록을 그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신작 게임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예상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프로야구 게임도 또 나왔다면서요. 네. 그리고 여전히 뭐 게임주 중에서는 컴투스만한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게임사가 그렇게 거의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급등을 해왔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서머너즈가 뭐 미국 시장에 좀 성공적으로 진출했는데 마케팅 비용을 좀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매출로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운로드 숫자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이거든요. 이미 다른 국가 쪽에서는 매출이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지금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리포트도 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예상을 하게 해보게 되면 그 쏟아낸 금액보다 그 많게 매출이 찍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분기에도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과가 받는다라면 아무래도 추세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여전히 뭐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 PC 게임에서는 이제 그만둔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네.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모바일 게임 쪽을 간간히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을 것으로 좀 네.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실적은 증가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주가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올해 연초 작년 말에 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가 뭐 30만 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다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직까지 진행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정말 화제를 뿌렸던 컴투스죠. 작년 2015년도 들어서면서 컴투스 같은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작년에 4배, 뭐 심지어 한 7배 가까이도 오를 뻔 했었던 컴투스, 저희가 두 번째 게임주로 살펴봤습니다. 컴투스의 바통을 이어받아 세 번째 게임주 명단 보여드립니다. 컴투스의 어머니죠. 게임빌이 이름을 올렸네요. 컴투스 자회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사실 게임빌과 컴투스의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회사 자회사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고 어머? 게임빌은 왜 이렇게 못 갔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컴투스를 먼저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게임빌에서 거의 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24.3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빌과의 시너지 효과는 좀 충분히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컴투스 때문에 게임빌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한 컴투스와의 시너지 효과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수준을 보더라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부분들은 컴투스가 빠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빌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막아준 것도 그나마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의 덕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별이 되어라가 사실 흥행에 좀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이 중국 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주가가 좀 급락해 나와주는 그런 네, 모습들을 맞아요.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한 단계 2월 달에 하락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가격 조정보다는 뭐 기간 조정을 좀 네네.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일단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이라는 게임이 1,5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와. 얘기는 네. 일단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좀 예상을 해볼 그렇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게임이 72개국의 구글과 앱스토어의 다운로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들이고 네. 현재 매출 탑 10 안에 랭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은 일단 게임이 인기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신작 모바일 게임이죠. 던전 링크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흥행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 게임들 같은 경우는 TV에 광고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 게임에 대한 광고, TV 광고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클래시 오브 클랜즈로 네, 나왔었죠. COC라고 하죠. 예. 네, 그 부분들 게임이 많이 나오고 난 이후에 TV에서 광고적인 부분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외출적인 이 지금 부분들
판촉비라든가 광고비 이런 부분은 많이 나가겠지만 그쵸. 그만큼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러한 게임도 흥행을 좀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리고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2달 정도나 쉬었거든요. 게임비를 일단 컴투스 자회사 덕에 빠지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정말 한 2달 동안 주가가 멈춘 듯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한 번에 시원한 양봉을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게임빌 들여다봤습니다. 네 번째 게임주입니다. 탑4 게임주 네 번째 주인공은 조이시티입니다. 2014년도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2015년도 이런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스타일 시리즈로 유명하잖아요. 농구 네. 원투 또 풋볼도 있었고요. 네,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부분들도 좋은데 네. 한편으로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네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를 시켜드릴 기업이 일단 넥슨 GT였었죠. 네. 넥슨 GT의 최대 주주가 넥슨입니다. 넥슨 코리아인데 네. 이 조이시티도 최대 주주가 일단 넥슨 GT입니다. 지금 주주를 보게 되면 14.27% 넥슨 코리아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명목상으로 보게 되면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모 투자 전문 회사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사모 투자 전문 회사도 넥슨에서 출자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주는 조이시티가 그 넥슨 코리아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올해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14년도에 네. 올해는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넥슨 코리아의 시너지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결국엔 어느 정도 이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해주는데 지금 주당 그 인수한 가격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좀 비싸게 주고 인수를 한 걸로 좀 기억을 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중국 시장에서의 게임이 흥행이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사실 이게 작년경 17,000원대, 18,000원대 부분에 이걸 좀 말씀을 드렸던데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실적은 확인을 해보고 난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기업들보단 오히려 조이시티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네 번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조이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오셨다 하셨는데 1분기 실적만 확인이 되면 이 종목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하셨습니다. 조이시티 생각 있으신 분들은 1분기 실적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탑5 다섯 번째 종목은 이미 얘기가 나왔죠? 오늘 게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넥슨 GT입니다. 넥슨이 최대 주주. 지분을 60% 이상 들고 있잖아요. 네, 지분을 63% 가까이 좀 들고 있었죠. 이 넥슨 GT가 과거에 게임아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명 변경을 좀 했었는데 이게 오래간만이네요, 보이지 게임. 않는 네. 보이지 않는 이 손이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넥슨이라는 거대 기업이 실적에 나오질 않는 게임아이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어떠한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과거 작년이었었죠. 작년 10월경에 23,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단순 논리로만 따져보게 된다라면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상, 투자를 한 이상의 금리가 됐든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떠한 수익이 됐든 그 내가 투자한 금액의 일정한 부분은 회수를 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게임아이를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는 특정한 부분들, 시너지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주가를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를 부양시킨다든가 그럴 확신이 있기 네. 때문에 뭔가 이러한 말씀하고 모습이 좀 싶으신데 보여졌다. 지금 말씀 못 하시고.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좀 숨겨진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엔 이 넥슨 GT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실적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적자는 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에 대한 규모가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단기순 적자를 기록했죠. 4분기에. 결국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실적이 1분기 때 돌아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5종목 중에 넥슨GT까지 5종목 중에 유일하게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넥슨GT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한다. 네네. 이 부분들이 실적이 좋았을 때의 얘기고 이미 한 차례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는 그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뭐 2만 원대 넘어가는 큰 시세가 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라든가 이 실적의 증가폭이 늘어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오늘 게임주 얘기 나왔던 마지막 주제였던 넥슨GT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실적 역시 앞선 조이시티와 함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NC소프트부터 기억나시죠? 컴투스 게임빌 조금 전에 조이시티, 넥슨GT까지 5개 종목 게임주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지금 사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날 법한 탑픽주는요? 네, 탑픽주는 컴투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느낌이 왔어요. 예, 신고가를 아까 기대한다 하셨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뭐 4월 들어 계속 산. 네. 일단 오늘 5%대 이거 넘게 올라갔는데 19만 원대가 넘어갔습니다. 네. 표정이 안 좋아지셨네요. 사야 되는데. 네, 사긴 예.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격적인 전략이 사실 18만 원대 초반권역까지는 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그거 예상을 아세요? 이 했었거든요. 자리에서 웹진 얘기, 뮤 오리진이 뭐냐, 네. 여기서 막 얘기하면서, 그날부터 웹진 저희가 얘기하자마자 올랐거든요. 그 며칠 뒤 계속 올랐어요. 네, 일단은 뭐 서울경제의 힘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좋은 기업을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오를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이 좀 개선 속도, 그러니까 증가되는 속도가 여전하다라는 거. 네. 이 기관 쪽에 생각하는 부분들도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인 이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주와 바이오 쪽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좋다고 하는 컴투스는 못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올해 1월 달에 형성돼 있던 21만 원짜리, 21만 5천 원짜리 때는 충분히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그 이후의 실적도 예상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네.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얼마에 사죠? 사긴 사야 되겠고. 지금 예. 19만 원짜리대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히 조정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18만 8천 원짜리대에서부터 18만 2천 원 정도 때, 그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21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21만 원짜리 때가 단기 저항 자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만 원을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손절이 된다라면 아마 이게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아래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21만 원을 좀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때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게임주 가운데 탑픽주는 컴투스였습니다. 근데 이거 대본 준비하시는 동안 별로 안 오르던 컴투스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요. 매수가를 잘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만 8천 원 아랫단 쪽에서 적정하게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월 고점인 21만 5천 원 부근. 일단 21만 원까지는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게임주 5개 종목 살펴봤는데요. 탑픽주가 컴투스로 선정됐음을 알려드리면서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가 13.87% 급등합니다. 오늘 또 중국 노동절 연휴 앞두고 관련돼서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베이직 하우스가 두 자릿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하는 게 심상치가 않네요. 다시 한번 중국 키워드가 또 시장의 중심에 서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칩니다. 고맙습니다.